어젯밤에도 새벽 2시쯤 깨어서 뒤척이셨나요? 가슴이 답답해서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잠자리 습관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계세요. 정말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부산에 사시는 73살 김할아버지인데 처음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매일 새벽마다 숨이 막혀서 깨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예요. 혈압약도 3가지나 드시고 계셨고 당뇨약까지 챙겨 드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잠자는 자세만 바꿨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새벽에 깨는 일이 없어졌고 혈압도 안정되면서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김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게 정말 자세만 바꾼 건가요? 50년 만에 이렇게 푹 잤어요. 이런 변화가 김할아버지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하는 잠자는 자세 중에는 생각보다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주의사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실제로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자세는 숨쉬기를 어렵게 만들어서 밤새 산소 부족 상태를 만들기도 하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들이 서서히 누적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몇 년씩 계속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밤에 자꾸 깨서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해요. 요즘 들어 숨쉬기가 답답해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잠자는 자세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체념하시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나이 때문일까요? 많은 사례들을 통해 확인한 건 올바른 수면 자세만 알아도 이런 문제들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68세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0년 넘게 매일 밤 가슴이 쓰려서 고생하셨어요. 위장약도 여러 가지 드셔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위가 아니라 잠자는 자세였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 때문에 위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를 바꾼 후 일주일도 안 돼서 가슴쓰림이 많이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10년 먹던 위장약을 끊으실 수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잠자는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젊을 때 괜찮았던 자세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도 딱딱해지고 내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들이 위험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야 건강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수면 습관들 중에서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보들은 평소에 자세히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 경험과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들입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실천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평생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김할아버지나 박할머니처럼 건강한 잠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계셨을 뿐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몸이 밤에 어떤 변화를 겪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잠들면서 우리 몸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근육들이 이완돼요. 하지만 60대가 넘으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육이 약해지면서 기도를 열어두는 힘이 부족해져요.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요.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위산 조절이 어려워져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젊을 때 괜찮았던 잠자리 습관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개 높이예요. 많은 분들이 베개를 높게 베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해요. 목이 과도하게 구부러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요.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조 할머니 경우를 보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심했어요. 베개를 낮춰보라고 권했더니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참고 써보시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됐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몸의 방향이에요. 어느 쪽으로 누워서 자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왼쪽으로 누워 자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장이 압박을 받고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져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어요. 심장 부담도 줄고 소화도 훨씬 편해져요.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바꿀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오른쪽으로만 누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리 자세도 정말 중요해요. 다리를 쭉 뻗고 자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허리에 부담이 가고 혈액순환도 나빠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자는 게 훨씬 좋아요.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더욱 편해요. 부산에 사시는 68세박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써보셨는데요. 오랫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다리 자세만 바꿨는데도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엎드려 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목이 한쪽으로 계속 돌아가 있어야 하니까 목뼈에 무리가 가요. 가슴도 눌려서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폐 기능이 떨어지는데 엎드려 자면 더욱 악화돼요. 새벽에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똑바로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것도 생각만큼 좋지 않아요. 혀와 목살들이 뒤로 처져서 기도를 막을 수 있거든요. 코골이가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72세 김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평생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셨는데요. 밤에 자꾸 깨고 낮에도 계속 졸리다고 하셨어요.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깊게 잘 수 있게 되니까 낮에도 훨씬 활기차지셨어요. 이렇게 자세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은 밤에 회복과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제대로 된 자세로 자야 이런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돼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분과 산소가 온몸에 잘 전달돼요. 근육과 관절의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도 줄어들어요. 뇌에서 노폐물이 제거되면서 기억력도 좋아져요. 반대로 잘못된 자세로 자면 이 모든 과정들이 방해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데 잘못된 수면 자세는 이를 더욱 악화시켜요.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올바른 자세로만 자도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수면 자세를 바꾼 후 혈압이 안정된 분들도 많아요. 당뇨 수치가 좋아진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훨씬 좋아져요. 울산에 사시는 67세 이 할아버지도 그런 경우예요. 여러 가지 만성 질환 때문에 약을 많이 드시고 계셨는데요. 수면 자세를 바꾸신 후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일주일은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 정도 지나야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가끔씩만 올바른 자세로 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매일 밤 의식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같은 나이라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몸의 상태나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적합한 자세가 다를 수 있어요. 만약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수면 자세 하나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베개부터 점검해 보세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좋아요. 손바닥 하나 반 정도 두께가 적당해요.
그 다음에는 누워보면서 어느 쪽이 편한지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누워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려 보세요.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끼워 보시고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자세만 바꾸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수면 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침실 온도를 조금 낮춰보세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요. 조명도 중요해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불을 끄고 어둡게 만드세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화면도 보지 마세요. 소음도 최대한 차단하는 게 좋아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주말에도 가급적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고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규칙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맵거나 짠 음식,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시고요. 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어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도 도움이 돼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밤에 깨는 것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것도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하지만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뿐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74세 윤 할머니 경우를 보면요. 처음에는 변화에 대해 회의적이셨어요. 70년 넘게 해온 습관을 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1달 정도 새로운 방법을 써보셨어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10년 만에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몸이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대요. 무엇보다 만성적으로 복용하던 수면제를 끊을 수 있게 됐어요. 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올바른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져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우울감도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훨씬 즐거워져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일주일은 새로운 방법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며칠은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해 보세요. 2주 정도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져요. 1달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더 빨리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새로운 수면 습관에 대해 설명하시고 협조를 구하세요. 함께하면 훨씬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만약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수면제나 혈압약 같은 경우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예전 자세로 돌아가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올바른 자세로 돌아가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노후의 기초예요. 잘 자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더 개운하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몇 달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될 거예요.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거고요.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숨이 막혀서 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 없어지니까요. 응급실에 갈 일도 줄어들고 병원비도 아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잠자는 자세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어떤 수면 자세로 주무시는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볼 건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수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요. 건강한 잠,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